여러분, 지금도 TV 광고에서 다양한 커피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커피 제품, TV 광고 100% 믿어도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라티오 바리스타 한종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생활 속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커피 광고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커피 용어들, 좀 들어도 이게 뭐지? 싶을 만한 단어들을 제가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다양한 단어들을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좀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만한 단어는 아라비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라비카, 뭔가 그냥 되게 좋은 커피 같은 느낌이 나는데, 아라비카는 사실 커피계의 두 가지 가장 큰 품종 중에 한 분류입니다. 네, 아라비카와 카네포라라고 하는 분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아라비카가 좀 더 고급진 원두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체 커피 시장에서는 약 70% 이상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품종입니다. 또 하나의 품종은 카네포라라고 하는 품종인데, 이 품종 같은 경우는 흔히 로부스타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으세요. 이 로부스타는 이제 카네포라에서 갈라져 나오는 또 하나의 품종, 종류. 그러니까 카네포라에 포함되는 약간 하위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일반적으로 아라비카는 좀 더 산미가 좋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재배 조건 자체가 조금 더 카네포라에 비해서 고산지대에서 많이 자라고 일조량이나 같은 여러 가지 기후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에 약간 병충해에도 되게 약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좀 더 고품종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로부스타는 주로 아시아 계열이나 좀 저지대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품종의 특징 자체가 병충해에 좀 강한 특징이 있어서 예전에는 인스턴트 커피에 많이 사용을 했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로부스타도 워낙 고품종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인스턴트 커피에서도 아라비카 품종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분류를 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는, 꼭 광고가 아니더라도 카페에 가도 우리는 블렌딩 원두가 있어요, 혹은 우리는 싱글 오리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싱글 오리진, 블렌딩 원두 무엇일까요? 먼저 싱글 오리진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싱글 오리진 같은 경우는 단어 그대로 한 가지 나라에서 생산된 콩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비단 그냥 한 가지 나라에서 생산된 콩만이 싱글 오리진이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스페셜티 커피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어떤 지역의 어떤 농장의 어떤 가공 방식에까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엄청 많이 있고요. 이거를 또 되게 많은 복잡한 단어로 나누고 있지만, 이러나 저러나 다른 콩을 섞지 않고 한 가지 지역에 혹은 한 가지 나라의 원두를 사용하고 있다가 싱글 오리진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블렌딩 원두, 마트를 가도 TV를 봐도 스페셜티 블렌딩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영어 단어 그대로 섞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품종에서 얘기했던 아라비카 품종을 한 10% 가지고 오고 로부스타를 한 90% 가지고 와서 섞어서 우리는 아라비카 블렌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광고가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거 역시 싱글 오리진이 좋다, 블렌딩이 좋다로 구분짓기에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광고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수프리모라고 하는 광고 속에서 많이 보셨을 만한 단어를 설명드릴 건데요. 수프리모, 되게 좋아 보이지 않나요? 정말 좋은 단어일까요? 먼저 수프리모가 흔히 사용되기에는 CEO나 리더 혹은 보스 같은 단어로도 영어권에서는 흔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에서 수프리모라고 하면은 콜롬비아에서 생산되는 커피 분류 등급 중에 하나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프리모라고 하는 등급은 개편 이전에는 가장 좋은 콜롬비아 등급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콜롬비아 커피를 얘기할 때 수프리모를 같이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수프리모라는 제품을 네스카페에서 내고 있습니다. 정작 그 네스카페 제품을 보면은 에티오피아도 물론 좋은 커피지만 에티오피아의 커피가 정말 많이 들어있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수프리모를 좀 더 좋은 의미로 리더나 보스 같은 좋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듀얼 로스팅, 뭔가 두 개를 로스팅한다는 얘기 같은데요. 로스팅 방식에는 원래 크게 선 블렌딩 로스팅이라는 게 있고 후 블렌딩 로스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 블렌딩은 말 그대로 다른 지역의 혹은 다른 나라의 원두를 한 번에 먼저 섞어서 이거를 볶아내는 방식을 선 블렌딩이라고 하고 있고요. 후 블렌딩은 이 원두를 따로 볶아서 나중에 섞는 거를 후블렌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듀얼 로스팅 같은 경우는 크게는 후블렌딩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후블렌딩을 원래 하는 이유는 콩마다 가장 맛있는 로스팅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볶아서 이 최고점에서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로스팅한 콩을 섞겠다라고
라는 의도인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콩에 가장 어울리는 로스터기와 이 콩에 가장 어울리는 로스터기로 따로 콩을 볶아서 이거를 섞어서 판매를 하는 방식이 듀얼 로스팅 방식입니다. 되게 재밌는 커피가 또 나타날 것 같은데요. 요즘은 선블렌딩, 코블렌딩 말고도 듀얼 로스팅이라는 거를 사용하고 있다,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광고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콜드브루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콜드브루 같은 경우는 흔히 더치커피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말 그대로 커피를 찬물로 우려내는 방식을 콜드브루라고 합니다. 이 콜드브루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렇게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투과식으로 내리는 방식이 있고, 원두를 물에 담궈서 우리는 방식으로, 침출식으로 내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콜드브루라고 하고, 콜드브루의 특징으로 예전에 많이 알려져 있던 게 찬물에 내리기 때문에 카페인이 더 적다, 숙성되면서 더 깊은 위스키 같은 뉘앙스를 낸다 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이거 역시 콩마다, 그 찬물도 찬물에 내린 그곳의 온도마다, 물마다 온도마다 정말 다양하게 카페인이 오히려 높을 수도 있고, 풍미가 오히려 브루잉만큼이나 잘 나올 수도 있고, 숙성치나 위스키 뉘앙스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라 이거 역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스팅에 대한 얘기가 아무래도 광고에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 제품인데, 동서식품의 카누 제품을 보면은 다크로스트와 마일드로스트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로스팅 정도에 대한 표현인지 뭐 로스팅 방식에 대한 표현인지 많이 궁금하실 거세요. 먼저 다크로스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콩을 좀 강하게 많이 볶아내는 커피를 다크로스트라고 합니다. 콩을 많이 볶아내서 이 커피의 뭐 카라멜화 반응이나 마이야르 반응을 많이 일으켜서 좀 더 단맛 위주의, 혹은 좀 풍미가 좀 좋은, 좀 초콜릿 같은, 카라멜 같은 느낌을 많이 만들어내는 형식의 로스팅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색깔이 좀 까만 편인 로스팅을 다크 로스트라고 하고 있고요. 같이 이제 사용하는 제품군으로 마일드 로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 마일드 로스트는 원래 커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좀 마케팅 용어인데,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약간 콜롬비아가 예전에는 마일드 커피의 대명사라는 형식으로 마케팅이 많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런 좀 콜롬비아는 원래 마일드한 커피다라는, 좀 부드러운 커피다 라는 인식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마일드 로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커피가 음식이다 보니 좀 다양하게, 혹은 뭐 여러 가지 해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너무 이게 정답이다, 뭐 이게 틀렸다 보다는, 아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구나, 그럼 이거는 어떤 맛이고 어떤 게 더 내 입맛에 맞을까를 좀 찾아보시고 고민해 보시면은 좀 더 즐겁고 풍요로운 커피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